두 자릿수로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 수가 5일 만에 다시 세 자릿수가 됐습니다. 다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네,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오늘도 오전에 발표된 코로나19 집계 상황부터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증가폭이 닷새 만에 5일 만에 다시 1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일단 이 수치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시는지요? 예, 우선은 뭐 대구, 경북 그쪽에 우리가 집중했던 일자 피크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데 예. 이제 그 파동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구 요양병원에 확진자들이 다수 나오면서 세 자리가 된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 그 전국적으로 집단 소규모 감염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변수와 함께 세계 각 나라에서 2차 유입되는 우리 확진자들에 대한 이런 숫자들이 늘어나면서 세 자릿수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파장이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대구 상황이 다시 우려됩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예, 그 대구 경북 지역이 지역 확산이 워낙에 있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바이러스가 어디까지 전파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예. 있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런 취약시설이나 이렇게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많은 소규모 집단 그런 시설에서의 검사를 하면 확진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요. 이런 부분에 앞으로도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긴 하거든요. 네. 특히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시설 이런 데서 앞으로도 다수의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당장 이제 어느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 점검을 해야 될까요? 아마 지역적으로 조금은 지역 확산세가 다르기 때문에 대응의 정도가 달라질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이 합니다. 예, 예. 그래도 지역사회 확산이 가장 높은 대구, 경북에서는 이런 전수조사, 시설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미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그런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이런 소규모 집단 감염이 소소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밀집 지역, 그러니까 밀폐된 지역에서의 그런 PC방이다 노래방이든 여러 가지 집단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선 감염 관리 잘 되고 있는지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네. 또한 의료기관에서도 아직은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이런 노출자들 그리고 직원 관리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면서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금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가운데 대구에서 폐렴 증세를 보이던 고등학생이 숨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검체를 확보해서 확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 코로나19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예, 아직까지는 배제를 예.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폐렴이 발생을 했고 단기간에 사망으로 이르면서 그 과정에 에크모도 달고 그다음에 혈액투석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예. 왜 젊은 기저질환이 없는 예. 청소년이 이렇게 사망까지 이뤘을까? 저희도 미궁이고 일반적이지는 않은 사례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 가지 폐렴이라는 게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급박하게 사망한 사례도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그런 549명의 확진자 중에서 10대 사망자가 한 명이 나온 만큼 우리가 이런 일들을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러 차례 검체를 확인했을 때는 소변에서 한 가지 유전자에서만 양성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예, 예. 그만큼 조금 더 추가적인 그런 부검이나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해주신 대로 생전에 이제 진단 검사를 여러 번 받았었는데 양성을 받은 적이 있었고, 뭐 그러니까 소변 검사에서는 양성을 받았고, 그 외에 또 검사에서 뭐 음성을 받았고,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도 궁금하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체를 정확하게 채취했는지 그리고 우리의 지금 RT-PCR하는 검사의 신뢰도가 혹시나 다른 사각지대는 없는지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예. 정말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는지에 대한 다른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서는 부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런데 아주 적은 양의 바이러스가 몸에 있다고 해도 증상이 이렇게 악화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초기에는 이렇게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 적은 양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에 급증하는 경우에 이렇게 악화되는 기로에 놓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알려진 사이토카인 폭풍, 즉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의 정상 면역이 싸우는 과정에서 너무 면역 반응이 건강하다 못해 과도하게 면역 반응 물질이 나오다 보니까 이 물질 자체가 우리 몸의 다른 장기를 공격하면서 이렇게 악화될 수도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만큼 젊은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가 조금은 더 신중하게 경증으로 좋아질 수도 있지만 이런 악화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는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인즉슨 뭐 앞으로는 이제 위헌금 분류 기준을 혹시 다시 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숨진 학생이 코로나19로 양성 판정을 받는다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단순히 한 케이스를 갖고서는 매뉴얼을 다 바꾸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네. 지금 중증도의 분류 기준은 보통 고령이나 기저질환 그리고 임산부 등의 면역 취약자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27세 사망한 학생은 그 기준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초기에 경증으로 오거나 아니면은 초기에 그렇게 고열로 오는 그런 생체 징후가 안 좋은 상황에서 오는 젊은 기저질환 없는 그런 환자에 대해서도 조금은 강화된 입원 치료와 중증으로 갈 가능성을 염두에 준 대비 시스템 이런 것들은 보완 조치가 있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제 사망 원인이 사이토카인 폭풍일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해주신 이 과잉 면역 반응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부에서 이런 바이러스 세균이 침입했을 때 예.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염증 반응 물질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사이토카인들입니다. 예. 이들이 정상 그런 싸움에 의해서 세균을 죽이거나 바이러스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이지만 이게 너무 과도한 경우, 특히 예. 면역 반응이 건강한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조금은 이번 사례에서 이 사이토카인 폭풍인지 아닌지에 대한 감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강립 차관을 비롯해서 복지부 관계자 8명이 지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서 자가격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에 네. 따라서 어떤 방역 대응에 그런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우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다행히 1차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온 것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예, 예. 하지만 이제 안전하게 예방적 조치를 위해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는 건데요. 또 우리가 많은 사례에서 1차 음성이었다가 2차가 양성되는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안타까운 것은 이런 컨트롤 타워, 지금 보건복지부와 여러 중대본에서 그런 중대한 그 디시전 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면 또 우리 시스템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는 예방적으로도 대면 회의는 최소화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예. 앞으로는 마스크나 예방 수칙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면서 업무에 임해야 될 것 같고 의료인인 저 자신도 좀 더 철저하게 우리가 모르는 코로나19에 노출이 많을 수 있다라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되거든요. 예. 그만큼 우리의 대응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공고하게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의 피로도도 좀 상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에 뭐 경무에 시달리고 있고 예. 수면도 충분하게 못 하시기 때문에 본인의 컨디션 관리, 결국에는 우리 코로나19가 장기전으로 갈 거거든요. 그만큼 이 컨디션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이 상황에서 자가격리 안 되고 확진이 안 되고 끝까지 갈 것이냐가 앞으로의 우리 대응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응에서는 아주 중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가격리 하시면서 컨디션 회복하시고 다시 또 회복하시면 이렇게 업무에 투입될 텐데 이런 시스템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도 서로 조심해야 되겠다는 메시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예. 한편 이란에서 우리나라 교민 등 80명 정도가 지금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뭐 이란이 중국 우한만큼은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따로 뭐 음성이 나올 경우에 시설 격리는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래서 우선은 이란에서 노출이 됐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들어오시고 특별히 지금 증상이 없더라도 1차 검사에서는 확인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한다는 것이죠. 예. 하지만 우리가 여러 경험을 통해서 1차 음성, 2차 양성인 경우도 꽤 있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본인들 스스로가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조금 14일간 셀프 자가격리를 조금 원칙적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강제하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예. 잘 해주시면서 증상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잘 예. 모니터링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증상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검사를 하고 또 이렇게 확실하게 확진 여부를 받으시는 게 본인한테도 좋으시고 우리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도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모든 입국자의 특별 입국 절차가 적용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검역 강화로 좀 충분하겠습니까? 실제로 한계가 있죠. 네. 특히나 증상이 초기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통과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고 지금 추세를 봐도 세계에서 오히려 더 확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2차 유입되는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지금 겨우 조금은 1차 피크를 안정세로 만들었는데 2차 피크, 3차 피크가 또 생길 수가 있는 만큼 그런 우려되는 상황, 그 우려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된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14일 자가격리를 그냥 권고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강화된 특별한 그런 지역사회 감염이 많이 확산된 이탈리아를 포함한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강화된 시스템으로 좀 권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서 3시간 후까지 지금 생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이 논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럼 3시간이면 공기 중에 감염에 노출되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실 것 같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그거를 입증할 만한 논문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고요. 아직까지 공기 중 전파 사례가 보고되지 않는 만큼 너무 과도하게 불안을 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주변에서 이런 확진자들이 기침을 했을 때 우리가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는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마스크 쓰기, 특히 밀폐된 공간, 대중에 노출될 때 이런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는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보고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뭐 플라스틱이든 딱딱한 재질에서 바이러스가 묻었을 때 좀 더 오래 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여러 주변 환경들을 깨끗하게 소독하는 습관 이런 것들도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IOC가 도쿄올림픽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전까지 좀 상황이 일단락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뭐 4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게 우리가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간 상황에서 각 나라에서 지금 급한 불 끄느라고 여러 가지 사망자들도 나오고 의료적으로 특히 건강과 생명에 그런 악화가 되는 상황들이 있는 만큼 우선순위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세계적으로 모이는 것들이 과연 이런 우리 코로나 대응에서 득이 될지 실이 될지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중국에서도 12월 달에 발생하고 나서 안정되는 데까지 적어도 3, 4개월은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개월 지속적으로 피크 상황으로 달려갈 거로 보이고요. 안정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거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